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렉의 한주엽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수환 전문기자 모셔놓고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네. 우리 섹터에 있는 디일렉이 담당하고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쭉 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중이죠. 전방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방 시장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컨슈머 기기, 뭐 서버, 뭐 이런 인프라 쪽 컨슈머 기기 안에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폰, TV 이런 TV, 것들이죠. 네. 노트북, 뭐 모니터 모니터. 이런 전방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네. 반면에 배터리 2차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씩 뭔가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크게 보면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는 뭐 어쨌든 전기차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중이어서 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추후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촬영 날짜 10월 27일인데 매출은 뭐 괜찮게 잘 나왔어요. 네, 그렇죠. 분기 단위로는 괜찮은 매출 실적을 냈고, 그런데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역성장을 했죠. 그럼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반토막 나는 뭐 전방 산업에서 뭐 제품이 잘 안 팔리니까 메모리 가격 떨어지고 또 재고도 쌓이고 재고 소진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실적이 뭐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안 좋다, 뭐 나쁘다, 뭐 메모리가 위기네, 뭐 이런 보도들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드디어 됐죠. 예, 승진하는 27일 오늘 그 이사회를 열어서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을 했다고 발표가 나서 아마 저희 생각에 오늘, 내일, 뭐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뭐 이재용 시대의 개막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겠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전 정권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사법 리스크를 많이 겪었죠. 노출이 되어서 옷고도 치렀고 또 했는데 올해 뭐 8월에 광복절에 특별 사면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복권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복권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뭔가 등기이사로의 복귀, 그리고 이사회 참여라든지 뭐 그렇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의해서 길이 열렸는데 뭐 시기의 문제이지 뭐 언젠가는 회장을 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복귀하고 경영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뭐 올해 중반기부터 상반기부터도 계속 그때는 그 사면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사면되고 나서 복권되고 나서는 뭔가 회장 취임은 기정사실화 되는 이제 분위기였죠. 그리고 8월에 사면되고 나서는 굉장히 왕성하게 각 지역별의 사업장을 다니면서 또 이재용 이제 회장이 되었죠. 회장의 어떤 활동상을 뭐 가서 뭐 직원들 격려도 하고 밥도 먹고 사진도 뭐 같이 셀카도 찍고요. 예, 셀카도 찍고 이런 식의 어떤 활동상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회사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많이 이제 배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회장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지난 십수년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젊은 오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죠. 일종의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황태자라는 이미지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실 그렇게 젊은 연배는 아니에요. 이제는 젊지 않죠. 왜냐하면 네. 그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1987년 12월에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45세였거든요. 네. 45세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던데요. 나이에 0.8을 곱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요. 네, 수명이 늘어나서 과거에 뭐 30대가 지금 30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니다. 지금 한 40대 정도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김광석의 노래 중에 뭐 30 즈음에 또 그쵸. 그런 생각을 네.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40대는 되어야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1987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회장 취임할 때 나이가 45세였는데 올해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이 되셨으니까 그쵸. 이재용 회장의 나이가 올해 54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분에 대해서 아직도 젊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전대 회장에 대한 어떤 그림자라고 해야 여전히 됩니까? 있죠. 또 이번 주에 또 이건희 회장의 하나 회장도 이주기죠. 예. 오고. 예. 예, 그래서 전대 회장 그림자가 너무 크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서 오히려 젊게 보이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렇게 쳐보면 뭐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봐. 뭐 뒷자리는 잡지 말라 이게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의 유튜브에서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 영상들이 아직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우리 이재용 회장은 그간 이제 방송에 비친 어떤 이미지라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돼서 좀 상반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전대회장 대비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젊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삼성을 잘 아는 사람이죠. 네, 사람이죠. 68년생이신데 2001년에 상무부로 삼성에서 승진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경영 수업을 받아왔고 사실 1990년대에 이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근속 연수가 30년이 넘죠. 30년이면 네. 굉장히 긴 세월이죠. 이 회사에 거의 뭐 평생을 몸담아도 30년 못 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 전직이건 현직이건 네. 그 삼성의 임원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이 삼성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뭐 높을 수밖에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베테랑이다. 굉장히 베테랑 삼성맨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임원들도 꽤 많았고 다만 이제 이분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경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건 뭐 예전에 본인이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잔상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삼성반도체에 초석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삼성반도체 통신 뭐 과거에 이제 사실 초석을 다졌다. 그 한국 반도체입니까? 어디 인수하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반도체. 반도체에 초석을 다지고 뭔가 성과가 많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에 있었던 30년 동안 사실 뭔가 뭐랄까요? 뭐 이렇다 하게 이제 나서서 뭔가를 뚜렷한 성과가 예, 나서지 않아서 뭐 그렇게 그건 보는 아닌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부정평가, 그런 식의 어떤 부정평가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말로 부드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최근에 어떤 핸드폰 뭐, 보지 말라. 워치였죠. 시계, 스마트워치 보지 마, 쳐다보지 워치 보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뭐, 걸어 다닐 때도 핸드폰 보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뭐, 삼성 고등학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뭐, 아마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고, 또 30년간 근무하면서 사업부별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어떤 깊은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시대에 맞는 오너, 경영자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분이 해외 각국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인맥이 보면, 많이 부각이 됐죠. 예, 그 정도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또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실적 얘기도 할 텐데 첫머리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과제가 사실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뭐 회장으로 이제 그렇죠. 취임을 하는 네. 거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사실 뭐 취임사 이런 거는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7일에
사내 게시판에 뭔가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뭐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뭐 아주 장문의 어떤 글을 올리면서 그걸로 취임사를 가름을 했는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요 한 줄, 이게 한 단락이 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괴로움을 표현하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완성품 사업 중에 대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업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미 뭐 10년 이상, 14년, 5년 1등을 해왔지만 절대 시장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소니 꺾고 1등 오른 게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맞습니다. 거의 2007년, 지금 8년. 네. 16년째 1등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크지를 않으니까 이게 사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이제 화면이 크게 가는데 이게 뭐 크다 보니까 물류비도 많이 들고 뭐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예, 그리고 창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복잡성은 있는데 재미없는 사업이 이미 된 지 오래되었다. 성장은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텔레비전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이 역시 이 분야 역시 시장 한계에 직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삼성이 무선 사업부 지금 MX 사업부라고 하는데 그 매출 실적이 이렇게 뭔가 쪼개져 갖고 나와서 이렇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왜 전에 부문으로만 이제 다 나오기 네. 때문에 지난 10년 가까이 목표 매출을 현재 사업부장 그 전에 사업부장 마찬가지고요. 있을 때 목표 매출을 맞춘 적이 없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있다. 중이죠. 제품의 어떤 평균 판매 단가는 애플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3배 정도 높죠, 애플이. 2배 이상 높은 네. 거. 3배는 세 배, 너무 세배 가혹한 가까이.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출하량 지금 1등이지만 양으로도 이미 1등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양으로도 화웨이에 밀렸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땐 그때 성장률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었기 때문에 그 출하량 넘어서는 거는 시간 문제였는데 어쨌든 미국이 화웨이 쳐주는 바람에 뭐 반사 얘기죠. 예, 그런 위험은 없어졌고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 사업 대비로는 어떤 성장성이나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기술력 면에서 초격차를 과연 과거 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늘도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원가 경쟁력 면에서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앞서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거 10년에 2등하고 3등하고의 멀어져 있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을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물음표가 있고요.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뭔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일부 분야에서 그리고 전체 어떤 메모리의 어떤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내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메모리 쪽에서. 그래도 메모리는 어쨌든 1등 뭐 많은 격차를 유지하면서 1등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지금 팹리스지 사실. 예. 예. 근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같은 게 이제 주요 품목이었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무선 사업부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뭐 몇 년째, 몇 년, 2년째인가요? 뭐 3년째인가요? 하여튼 내년까지 치면 3년째인데 퀄컴이 프리미엄 폰에 다 퀄컴 제품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폰의 주요 지역군에 들어가는 AP는 엑시노스가 아니고 스냅드래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저희가 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도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는 AP는 또 삼성 제품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면밀하게 취재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미드레인지 이하 그러니까 중저가 이하 폰에만 들어간다. 문제 아닌가. 4나노, 5나노 같이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나노 수율도 너무 안 좋아지고 퍼포먼스는 괜찮지만 동일 퍼포먼스면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다. 이걸 제대로 못 잡았다라고 해서 사나노는 약간 드롭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거는 결국 퀄컴 거는 지금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은 4나노로 TSMC에서 만들어가지고 무선 사업부로 공급이 되는데 삼성의 5나노 엑시노스는 중저가 이어폰에 들어간다. 그렇게 실적이 떨어지면 물론 그렇게 해서 좀 볼륨도 줄고 이익도 줄고 하면은 또 LSI는 어떤 제품군을 볼 것이냐. 기존에 뭐 또 중소기업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제품군을 또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또 펜니스 업체들도 우는 소리 하겠죠. 시스템 LSI 관점에서 보면 제품군으로 봤을 때 일단 이미지 센서나 이런 부분들도 제품군에서 일단 1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애플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폰 안에 시스템 LSI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품화 시킨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품도 시스템 LSI에서 지금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일단 AP 자체도 한때 애플에 넣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 옛날에 예, 예전 얘기. 그때 보면 이미 내재화 앱 주요 기업들 특히 파웨이를 뺀 나머지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 이미 자기들이 이제 칩을 설계해서 파운드리를 맡겨서 또 제품을 칩을 자기네 제품에 또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품 팔 때도 또 마땅치 않다는 점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로 좀 보입니다. 또 LSI 얘기하다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2030년에 파운드리에 대해서 사업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네. 전임 사업부장이 또 전임 대통령을 모셔놓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공격적이었던 거 아니냐. 물론 아직 2022년 말이기 때문에 한 7년 이상 8년 가까이 네. 어떤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율 자체를 제대로 못 잡는 선단 공정에서는 못 잡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TSMC로 퀄컴 같은 아주 대형 고객사가 이번 뭐 다음 4나노 같은 경우는 넘어가 버리는 3나노에서는 좀 반전을 해야 되는데 올 초에 이제 경영 진단 받고 나서도 사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경영 진단 알고 이후에 있죠. 잘 알고 네. 있죠. 수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사업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이미 그것은 다 취재가 됐으니까 또 면밀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도 아무튼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뒤에 레가시 공정 같은 경우는 IP 그래. 공정의 공용 IP라든지 이런 IP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들이 가서 갖고 와서 쓸만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고객을 확 늘리기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것도 이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이제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7천억 넘는 네, 적자. 적자를 2분기에도 봤죠. 엄청난 적자를 했는데 네. 3분기에도 적자 많이 냈어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보면 정말 OLED 예.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 보면 내부에 이제 현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엄청 쌓여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이 참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내부보다는 외부 경쟁사라고 하죠. 크게 봤을 때 애플에 되게 이제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고. 모양새가 되었고 대형 패널 사업부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오늘 컨콜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텔레비전 사업 담당하는 VD 사업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와도 자꾸 이제 엇박자가 그러니까요. 나서 뭔가 타임 투 마켓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닌 별도 법인이지만 배터리 쪽도 어쨌든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자면 삼성 SDI는 뭐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네. 캐파가 너무 이제 딸리니까 몇 년 뒤에는 이제 LG 엔솔이나 뭐 SK온이나 뭐 그냥 중국의 CATL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캐파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분야 투자에서는 삼성이 또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것도 좀 풀어야 될 이재용 회장 시대 과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재용 시대의 삼성의 인자는 누가 될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인사권과 투자 집행권은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큰 그림에서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뭐 교체가 될 것인가도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경영권을 않겠다는. 물려주지 않겠다. 이제 총수 취임을 했으니까 포스트 이재용 시대는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금 뭐 이제 오늘 회장 승진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 하냐라고 하지만 글쎄요. 뭐 한 20년, 30년 뒤에 삼성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국민연금이 되나? 아니면 뭐 해외 자본의 펀드가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좀 늘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회장 승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고요. 조금만 쉬다가 다음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